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3, 4월에 학원에서 진행 중인 심화과정 확인문제 제8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 시간은 먼저 유치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의 소용없고 단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대신 유치가 좀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반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습니다. 세 가지를 외우는데 우리가 우물파도 흙밖에 안 나오죠. 우물파도 유물없습니다. 우물파도 유물없다 외우세요. 우물에 유물없다. 우물에 유물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9%, 100% 아니에요. 99% 맞습니다.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없다. 나머지 다 있다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담보물권에 대한 특성, 통일성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그랬나요? 안 되는 거 우물에 유물없다 였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우물에 유물없다 빼보세요. 그럼 리을 빠지죠? 그냥 답이 4번 나옵니다. 여보세요?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없다. 나머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치권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즉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관계가 없습니다. 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보증금 나오면 유치권 X, 다음 권리금이 있습니다. 다음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써놨어요. 다음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 다음 매매대금도 유치권 X입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시멘트 살 수 있죠?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으로 삽니다. 외상대금, 건축자재대금 채권, 다 매매대금 유치권 X, 다음 명의신탁까지 유치권 X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외웁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럼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해서 보건복지부 매신, 보건복지부 매신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자, 2번 작년에 나온 문제죠.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겁니까? 아까 안 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신에 외웠죠. 그럼 기억. 기억에서 뭐가 눈에 보여요? 딱 권리금 딱 보이죠? 애우미에 딱 보이잖아요. 니은은 뭐가 보여요? 중간에 보증금 딱 보입니다. 애우니까 다 보여요. 그럼 기억, 니은 틀렸죠? 밑에 1, 2, 3, 4, 5에서 기억, 니은 다 지워봐요. 그럼 그냥 답이 3번 나옵니다. 디귿은 자, 가축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가축은 물건이죠. 뭐 개를 죽이면 살인죄입니까? 아닙니다. 가축은 물건이에요. 가축이 타인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 이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이건 유치권 인정됩니다. 근데 디귿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디귿은 뭐 20년에 한 번 나왔습니다. 디귿이 아니라 보건, 보건이 중요합니다. 답이 바로 3번 나옵니다. 담보물권의 통일성을 보겠습니다. 자, 채권이 있으면 담보물권이 따라 나온 채권이 있고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 따라 나오죠. 한편 친한 사람에게 돈 빌리면 담보권 없이 채권만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작 만원 빌려요. 만원 빌리는데 아파트에 저당 잡지 않죠. 이렇게 채권은 두 가지, 담보물권이 따라 나온 채권과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 두 가지인데, 자, 그럼 담보물권 보세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앞에 있는 채권을 담보합니다. 그럼 채권을 담보를 당하니까 수동이나 P를 써서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아래 채권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채권 그래요. 또는 없을 무자 무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담보물권을 공부하니까 이 채권과 담보물권이 있으면 어떤 게 주된 권리일까요? 채권이죠.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옵니다. 채권이 주된 권리,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종된 권리고, 엄마 자식 따지면 채권이 엄마 모권이죠. 엄마가 있어야 자식 저당권이 나오죠. 잡권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자, 담보물권 보이죠? 그럼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 주된 권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채권 없이 종된 권리, 담보물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면 아래 그림. 자, 담보물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옆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려요. 그래서 담보물권 없이 주된 권리, 채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된 권리 없이 종된 권리, 담보물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의 X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3억을 빌려주고 채권자 을이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모권 엄마,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식 차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을에게 현재 3억 채권도 있고 종된 권리 저당권이 있는데 이 채권이 엄마죠? 저당권이 자식 젖먹이와 깐난애기예요. 깐난애기. 자,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혼자 있을 수 있나요? 저당권은 반드시 주된 권리 채권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게 부정성이죠. 즉 채권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자식 아새끼도 죽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깐난에게 따라 죽어요. 이게 부정성입니다. 그 다음 다시 을에게 채권도 있고 종된 권리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자, 채권과 분리해서 병에게 제3자에게 저당권,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됩니다. 채권이 엄마죠.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저당권 아새끼만 기어갈 수 없어요. 깐난애기라 아새끼는 혼자 기어갈 수 없다. 그래서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자로 구별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유성적 물상대의가 있는데 물상대의는 법의 사유가 정해 있습니다. 멸실, 훼손, 공영징수, 수용이라고 정해 있어요. 여기 매매 있나요? 매매 없습니다. 임대차 없죠? 그래서 매매와 임대차가 없어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물상대의 X, 임대차 차임에도 물상대의 X입니다. 그 다음 물상대의 하려면 가치적 변형물을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보상금 등이 지급되기 전,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X죠? 자, 2번이 중요하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혼자 양도할 수 없다. 혼자 진락할 수 없다 그랬죠? 아새끼 혼자 진락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엄마가 시효환송으로 죽어요. 소멸하면 저당권 아새끼도 소멸합니다. 4번 저당권 여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 종된 권리, 부합물에 다 미칩니다. 5번이 367조 시험에 잘 나오죠.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더 넘쳐요. 또는 우선변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상환이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가 367조가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저당권에서 가장 쉽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파트가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요. 근데 그 부동산에 딸린 식구들이 나와요. 부합물이나 종물 또는 종된 권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부동산에 다 딸린 식구들 한 몸이 된 거라 부동산의 저당권은 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다 미칩니다. 중요한 게 시간선후를 따지지 않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부합물, 종물 등이 저당권 설정 후에 나와도 다 미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60kg일 때 저당권이 암세포 비유예요. 60kg일 때 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20kg 쪘어요. 그럼 이 찐 살에도 암세포 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다 미친다. 다 미칩니다. 물론 임의 규정이라 안 미치게 약정할 수 있지만 원칙은 다 미치는 거죠. 자, 종된 권리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립니다.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취득에서 지상에 을이 건물 짓습니다.
그럼 건물은 을소유인데 토지는 갑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저당 설정하면 이 저당권 여러분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다 미친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그리고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는 원칙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압류 이후부터는 차임 채권 등 그런 법정 과실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압류 이후에만 예외적 효력이 미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4번입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죠. 기억, 니은 다 묶어요. 자, 기억은 저당권 설정, 자, 설정 이전에 동남쳐요.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 동남이 그럼 미칩니다. 니은도 중요합니다. 저당권, 자, 설정 이후 동남쳐요.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 동남이 다 미친다. 이후도 다 미친다 그랬죠. 암 걸리고 찐 사례도 다 미친다. 디귿은 압류 이전이 틀렸죠. 이후죠. 압류 이후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 설정자의 차임채권 동그라미. 이게 과실이죠. 압류 이후만 미칩니다. 예, 디귿에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1번 아까 임의 규정이었죠. 당사자는 설정계약이 합의 약정, 합의로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았고. 자, 2번입니다.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협의취득 동그라미쳐요.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씁니다. 매매가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인 경우 저당권은 자, 보상금이 동그라미쳐요. 말이 보상금이지 이건 실질은 매매대금입니다. 그럼 매매대금 내에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고 아까 봤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한 자가 그 토지의 소유하는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동그라미쳐요. 토지 임차권 동그라미. 아까 종된 권리, 임차권, 지상권에도 다 미친다 그랬죠? 네, 맞았습니다. 4번 저당 목적물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의 동그라미쳐요. 그 뒤 압류 동그라미. 그럼 물상대 이야기에서 압류는 누가 해도 됩니다. 제3자가 압류했죠. 그래도 저당권자는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동그라미쳐요. 이제 이후 맞았죠? 이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그라미쳐요. 과실에도 원래 안 미치는데 압류 이후에는 효력이 미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습니다. 그럼 갑이 채무자죠? 네,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이 확정됐어요. 그럼 채무자는 3억 5천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빚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병이 제3취득자고 채무자 아닙니다. 한편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있다면 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입니다. 그럼 얘들은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과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변제할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 근저당 설정에서 경매 신청 시 그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확정식입니다. 각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습니다. 밑에 후순위 권리자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의 확정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저당권자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자신 채권은 그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다 끝나서 경락이 매각이죠. 매각대금 완납 시 누구 채권이에요? 선순위 을 채권이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누가 했는가? 근저당권자가면 그날, 아랫놈이 하면 매각대금 완납 시 경매 신청자를 잘 보세요. 자, 6번입니다.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맞습니다. 2번 채무자의 채무액 써봐요. 3억 5천. 채무액이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써보세요. 3억. 3억을 초과하죠. 5천 초과하죠.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 동그라미. 그럼 얘는 채무자 아니고 제3자입니다. 그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 틀렸죠.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운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쳐요. 자, 확정 이후 동그라미.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이제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4번, 5번 묶어서 누가 경매했는가 보세요. 4번은 자 근저당권자의 동그라미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운채권은 가로칩니다. 경매 신청한 때 가로 맞았습니다. 5번은 자 근저당권의 동그라미쳐요. 후순위 담보권자 동그라미. 이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음 선순위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운채권은 매수인이 다음 가로칩니다. 매각대금 완납한 때 가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4번, 5번을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계약법에서 청약과 승낙은 해마다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럼 이 청약 승낙의 법적 성질은 자동 판매기를 잘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커피를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하죠. 그럼 승낙이 뭐죠? 동전을 넣어야겠죠. 동전을 넣어야 커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판기에 가격 써있죠. 뭐 커피 300원, 500원 써있습니다.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UX 뭘까요? O 맞습니다. 자판기에 가격 다 써있죠? 안 써진 거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청약은 불특정 사수인에게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우리 외웠어요?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다음 청약은 도달주의라 도달 후에는 이제 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한데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승낙이 동전 투입이죠. 커피가 300원이면 3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옵니다. 동전 투입권 내야 돼요. 그 자판기도 2대면 오른쪽에 동전 넣고 왼쪽 누르면 커피 나오나요? 미쳤죠? 정신병원 끌려갑니다. 오른쪽 동전 넣으면 오른쪽을 눌러야 돼요. 승낙은 그 자판기입니다. 옆 자판기 X. 그 자판기 그 청약자예요. 옆 자판기 X, 불특정 다수인 X입니다. 자판기를 잘 대비하세요. 다음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갑이 청약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청약자고 을이 상대방이죠. 그럼 청약을 받은 상대방 을은 갑이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터미널을 가니까 터미널에서 자판기 50대가 청약이에요. 그럼 버스 다 보내고 안 마셔 50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회답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약자 갑이 을에게 뭐라 했냐면 일정 기간 내에 내 청약에 이유가 없으면 내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을은 이 말에 구속당합니까? 즉 이 말에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집니다. 그냥 아까 개무시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계약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자, 이 사례를 잘 보세요. 갑과 을이 있죠. 이걸 갑남, 을려로 바꿔요. 갑남, 을려. 갑남이 뭐라 했냐면 일정한 기간 내에 즉 내일 오후 12시에 이유가 없으면 즉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승낙한다.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요. 다시 갑남이 을려한테 뭐라고요? 내일 12시 내에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을려가 가서 꼭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깁니다. 그러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안 사귀어요.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하죠. 철회하려면 도달 전에만 가능합니다. 3번이 격승발. 자, 격 동그라미쳐요. 격지하강 계약은 다른 의사비가 없으면 자, 승의 동그라미, 승낙통지를 발의 동그라미, 발송한테 성립한다 해서 격승발 애웁니다. 4번 청약자가 청약의사시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까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상으로 발송해서요. 그 다음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5번 아까 청약자 간남이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즉 내일 12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커피숍에 안 나오면 승당한 것으로 본다.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요. 이런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럼 기문시험 되죠.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기문시험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8번은 자 불능 문제인데 자, 불능은 누가 잘못했는가 잘못한 사람만 찾으면 끝납니다. 이거 뭐 갑을 그릴 필요 없어요. 자 그림 안 그리고 바로 풀어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8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 갑주택이죠.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매수인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자 멸실되었다. 계약 체결 후 멸실돼서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요. 주택이 자 태풍 동그라미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자 매수인 을 잘못했나요? 태풍으로 멸실되니까 매수인 을 잘못 없으니까 을에게 대금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자 계약금 동그라미쳐요.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까? 계약금 을에게 받았겠죠. 그럼 태풍은 을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1번처럼 을에게 돈 달라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있다면 을에게 그대로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 의무가 있답니다.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어요.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갑 과실 동그라미 갑 책임져 갑도 책임져 갑 채무자 과실로 주택이 전세된 경우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자 을 과실 동그라미 을 책임져 매수인 을 책임져 을 과실로 주택이 전세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을 책임져. 5번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표라는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주택을 받아가라고 채권했으나 가로칩니다. 자 가로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가로 이게 을 채권자 지체죠. 그럼 을이 잘못했네요. 을 책임져. 을 왜 거절해? 을이 돈을 못 주니까 등기를 못 받는 거죠. 을 잘못했네요. 그럼 을 책임져. 을을 잘못했어요. 다시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은 갑을 쌍방 책임 없어요.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을이 거절했잖아요. 이게 채권자 지체라 을은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자, 지금 주간민법은 기출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복습해 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